횟수로 17년, 영화 편수가 9편? 근데 연기한 캐릭터는 1명, 배우 1명. 휴잭맨이 연기한 마지막 울버린 영화 로건.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게 보실 만큼 하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여러분 대신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 대신 해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한 군데 모았습니다. 블로거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요,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로건 라운드 테이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유튜버 천재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수영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괴수영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로건 많은 분들 이야기 듣고 저도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니안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슈퍼히어로 관련해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몬스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설명을 주로 맡고 있는 정크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설명 대신에 저희 그 로건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좀 많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크랑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인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번역가 황석희라고 합니다. 로건을 번역했고요. 뭐 데드풀과 엑스맨도 번역한 경험이 있어서 로건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찐입니다. 오늘도 또 영화에 대한 또 이 소감을 좀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이 인플루언서 분들과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히파라치로 활동하고 있는 싱크맨인데요. 저는 이름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여러 가지 답도 받아가겠습니다. 저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히퍼라치와 코미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세르잔느입니다. 세르잔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인들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각오와 다짐까지 다들 해주셨어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여기 출연하기로 했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면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평균으로 와도 되겠다. 이게 너무 커졌어요. 제가 알기로 조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휴잭맨이랑 뭐 겹치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총 5번 내한을 하셨어요. 그중에 예. 2번이 엑스맨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4번을 쫓아가가지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휴잭맨이랑 배우까지 좋아하시게 된 건데 제일 처음 좋아하시게 된 게 이 엑스맨이라는 시리즈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영화였나요? 울버린 피규어를 봤어요. 근데 그 딱 피규어를 봤을 때는 이제 이 영화 복장이 아니니까 커스텀이 이게 뭐지? 그러고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영화 엑스맨을 보고 나서 점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1편 나오고부터 이번 로건까지 나올 때 전부 다 극장에서 보고 저도 엑스맨을 보고 휴잭맨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고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에 영화 나올 때 배우가 인지도가 엄청 높은 배우는 아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맨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이안 맥켈런이나 패트릭 스튜어트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배우들은 무명이거나 혹은 이제 신인 배우에 가까웠던 역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엑스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울버린으로 시작해서 울버린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등장했던 이 휴잭맨이라고 하는 배우가 만화를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저런 게 울버린의 모습이구나, 저 캐릭터가 울버린이구나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각인을 시켜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휴잭맨이라는 배우의 어떤 이름을 좀 많이 알리게 된 좀 중요한 어떤 캐릭터이기도 했고, 울버린이 배우로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배우가 한 캐릭터를 이렇게 오래 한 거는 거의 울버린, 휴잭맨 혼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울버린 혼자서, 휴잭맨은 혼자서 17년, 18년 그 긴 시간 동안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게 그 팬들 입장에서나 꼭 관객들 입장에서나 굉장히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몸 관리나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되게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예, 걸로. 뭐 이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저기 막 기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러고 휴잭맨 자신이 이번에 이걸 끝났는데 약간 좀 속 시원한다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닭가슴살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상체 벗는 신이 많이 나오는 캐릭터여서. 본인도 이 시원섭섭하게 약간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조만간 이제 해변에서 배 불룩 나온 모습에 파파라치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충격 봅니다. 근황.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하면서 17년 동안 캐릭터를 유지하면 영화 배우의 커리어로는 좋은 건가요? 사실 한 역할을 오랫동안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은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갇혀버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 휴잭맨은 울버린의 모습을 완전히 관객들이 지워버릴 정도로 훌륭한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프로모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계약에 다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그냥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본인은 갈등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사를 보기엔. 근데 가족들은 만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군요. 히어로계 송혜 아저씨.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약간 내 얘기 같다, 우리 얘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때는 다들 젊고 잘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해진다고 그래야 되죠? 약한 모습 보여준다고. 뭐 아버지는 뭐 그런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로건에서도 보면은 울버린이 이렇게 막 참다가 결국은 폭주를 하잖아요. 근데 능력같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정신력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로라가 생겨가지고서 그 힘으로 이제 버티는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이제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거 느꼈는데. 얼마 전에 그 모 영화 잡지에서 로건 특집호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저한테 여쭤보실 때 로건은 뭐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저는 로건은 아버지 같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그냥 저희 세대 때에 무뚝뚝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상, 한국 아버지상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서는 딸이 안 쳐다보고 스페인어로 자꾸 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같은 생각이.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자기가 나이를 다 포기를 해야 될 때 자기 딸이 생기고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좀 행복한 이렇게 로드무비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훈훈하게 좀 결말이 또 났다고 보게 됐어요. 아내 복은 없는데 가족 복은 있어요. 예, 가족 보게 아름다운 마음. 네. 말년인도 피는 거죠, 뭐. 네. 나를 피고 그는 무덤에 그렇죠. 들어갑시다.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엑스맨이라는 영화에서 캐릭터가 울버린이 나왔던 건데 네네. 엑스맨이 아니라 울버린이라는 자체 솔로 영화로도 세 번째 영화잖아요. 그죠. 솔로 영화로서는 어땠나요? 사실 언급해도 되나요? 이전의 영화들이 팬들에게 격한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격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적도 있죠. 해도 되나요? 네, 그랬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격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솔로 무비로서는 어땠나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트렌드와 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11호부터 해서 엑스맨도 그렇고 좀 집단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래 울버린은 성격 자체가 약간 혼밥러, 혼술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특징이 울버린을 보여줄 때는 언제나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혼술, 가던 혼밥. 친구가 단체 생활은 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 무비로서 이 울버린 자체에 집중했다는 점, 로드 무비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한 그 캐릭터 객체 요거 하나로서 인격으로서 보여주는 게 좀 집중된 게 솔로 무비로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도 서부국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덕후예요, 감독이. 맞아요. 감독이 예, 그쪽 덕후고요.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연출까지 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웨스턴 덕후구나 라는 게 싶을 정도로 만드신 거라 그냥 전형적인 서부국에서 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 그분은 음악을 자주 써요. 영화에서. 예고편에도 나왔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 예고에 나오는 헐트 같은 경우는 가사가 그냥 울버린을 위해 만들어진 맞아요. 가사예요. 뭐 나는 오늘도 나한테 상처를 내. 내가 느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통에 집중해. 그것만이 진실이므로 막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울버린이 자기가 쓴 것 같은 가사가 나와요. 그 노래가 굉장히 살벌한 노래예요. 아, 그 밝은 예, 분위기는 그냥 컨트리송처럼 막 뭐 약간 리듬도 가볍고 네. 같지만은 그 노래 자체가 진짜 어둡기로는 역대급인 노래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노래라서 요한계시록과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심판자가 내려와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심판자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누구도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살벌해요 가사가. 되게 무겁네요. 제가 내용이. 직역이 안 돼갖고 지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완벽한 클라스 나오고 있죠. 두번 했어. 불멸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영화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쉐인의 컷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죽이면 돌이킬 수 없어. 맞아요. 이거는 안고 살아야 돼. 계속 그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곡이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보다 되게 치밀했네요, 영화가. 그래요.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저희가 눈치 없이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번역가 지금 반대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그죠. 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울버린 모습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코믹스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외형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만큼 다른가요, 외형이? 전문가 등판하십니다.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예전 시대 같은 경우는 엑스맨이 거의 다 노란 옷을 입고 다니고 쫄쫄이에다가 거의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캐나다에서 그 마블 코믹스 만화책을 많이 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캐나다가 잘 나가니까 캐나다 사람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파메부스가 예. 유달리 높았거든요. 노림수가 있는 네, 캐릭터였군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걔네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이 캡틴 캐나다. 네. 근데 이런 게 웃기는 캡틴 아메리카 제목 아니에요? 친구도 캡틴 좋네요. 아메리카 뭐. 일단 너무 진부하잖아요. 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아우르고 캐나다도 아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자고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울버린이라는 동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울버린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살고. 울버린이 그리고 동물 이름이라고. 네네네. 그렇죠. 실존하는 동물인데요. 네. 이 동물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등치가 족제비과에서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고 또 힘이 세고 거친 성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하이에나 먹이 딱 있으면 먹고 막 어떤 시체든지 막 먹잖아요. 막. 네. 그래서 얘가 대식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시체라든지 아니면 사나운 맹수들 있잖아요. 맥주의 무리가 있어도 혼자 쳐들어가서 깡다구로 밀어내고 먹는 캐릭터가 이 울버린이에요. 만화 캐릭터군요, 굉장히. 네, 그래서 시라소니 같은. 그죠, 그죠. 예. 그런 캐릭터인가 보네. 그 동물이 옮겨와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코스튬이 탄생하게 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처음 우리 울버린을 만들 이미지가 되게 날씬하고 등치가 작고 완전히 그 울버린 동물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하신 분이 잘못 알아듣고 실수를 한 거. 털을 막 복수복수하게 해놓고 시가를 물려버린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그 디자인한 사람이 또 잘못 알아듣고 울버린을 모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나라에서 만든 건 맞는 거예요. 예, 영어로 서로 대화. 예. 사나운 고양이라는 게 딱 떴대요. 그래서 고양이 가면을 씌워놨는데 그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귀가 이렇게 예.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다 또 리부트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잘 나와가지고 그걸 고치다 보니까 고착화 돼가지고 노란식의 저런 가면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가면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체형도 좀 다르잖아요. 영화랑 굉장히 코믹스랑 다르지 않아요? 너무 갭이 신장 차이 나죠. 신장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만화에서 보면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고, 꾸부정하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작고 근데 휴잭맨은 거의 뭐 압도적이죠. 183이에요. 처음에 싫어했다 그래요. 휴잭맨이 캐스팅이 됐을 때 팬들이 코믹스 팬들이 무슨 울버린 저렇게 커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다고. 원작에서 울버린 키가 5피트 3인치거든요. 그러니까 백년을 따라주면 160. 160. 휴잭맨 키는 6피트여서 18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영화 촬영할 때는 막 제작진들이 일부러 상반신만 찍거나 아니면 각도를 좀 특이하게 해서 키 차이를 안 시켰다고 해요. 캐릭터가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었는데 비중은 좀 어떻게 되나요? 원작에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만큼 좀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많나요? 원작에 처음에 등장한 울버린은 그냥 캐나다에 만화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에 불과했었는데 이후에 캐나다 작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비중을 늘리자 그러면서 울버린의 비중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린이 많이 크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 다크 피니스 사가라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는 원작에서 울버린이 미래로 갔다 뭐 과거로 갔다 막 이런 하락을 많이 하면서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죠. 이번 근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믹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언급된 네. 게 올드맨 로건이라는 코믹스를 네. 기반했다. 이렇게 네, 네. 많이 감독도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원작 만화를 좀 봤는데 네, 거기선 로건이 안 죽더라고요. 로라도 나오지도 않고. 네네. 근데 어떻게 이게 기반이 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일단 세계관이 비슷하죠. 여기에서는 울버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미스테리오라는 악당이 있어요. 한영과 뭐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이제 과거에 울버린한테 한영을 걸어가지고 홀로 엑스맨들을 다 학살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한영이 깼을 때 주변에 뭐 자기 친구들인데 다 죽어 있으니까 슬퍼가지고 나중에 기적길로 가가지고 그 레인에다가 목을 대고 죽는데 얘가 강력한 힐링 패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힐링 패턴 능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힐링 패턴가 점차 이제 없어지고 노화를 진행하는 그런 몸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원래 울버린인데 울버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로건으로 살고 있어요. 로건으로 살면서 그 악당들이 집자를 내라 그러면 근근히 그 비싼 집자를 내면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리무진을 끌고 다니면서 프로페서 X나 칼리반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럼 원작 올드맨 로건과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똑같아요. 분위기와 네. 설정 이런 게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 될까요? 제임스 맥워더 감독이 더 울버린 속편을 얘기한다고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원작으로 하겠다는 반영하겠다는 게 올드맨 로건이어서 이제 실제로 로건이 올드맨 로건에게 영향을 준 건 크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히어로들이 죽었던 것, 그러니까 엑스맨이 죽은 이유. 영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찰스가 병에 걸려서 의도치 않게 죽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웨스터 체스터 학살을 일으킨 걸로 나오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제 늙은 울버린을 주인공을 한다는 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로라랑 찰스를 태우고 남부에서 북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작에서는 서부에서 동부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로드무비라는 설정 그걸 그대로 이용해왔고 또 다른 건 이제 슈퍼히어로 웨스턴 혹은 슈퍼히어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어떤 장르적인 특징들을 그런 것들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휴잭맨과 로건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새로 등장한 X23 로라란 캐릭터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이? 이런 배우를 어떻게 구했나 싶어요. 일단 표정 자체도 표정 연기도 그 어린 배우가 눈썹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죠. 완전 막 그 예고편에부터 나온 장면인데 리무진을 타고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그 집에서 막 쫓기다가 그 로라는 여기서 막 싸우고 있고 로건은 찰스를 데리러 가서 차를 몰고선 차가 한 바퀴 확 돌면서 로라 근처 가서 탁 서요. 그러니까 로라가 보닛에 확 뛰어 올라와가지고 탁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머리가 펄럭하고 와, 그 앵글하며 표정하며 머리카락 날리는 것까지 진짜 그 컷 하나가 예술이에요. 그것만 보고도 우와 했는데 제가 그런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댕강댕강 잘 써 있고. 써는 거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X23 어떠셨어요? 써는 거에다 뭐 발로도 썰잖아요. 아크로바틱했죠 아주 그냥. 엄청났죠. 어린 아이가 어른을 쓰러뜨린다는 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되게 뭔가 큰 존재를 아이들이나 이렇게 작은 존재가 잡는다는 거에서 일단 재미가 있었는데 네, 그 액션보다 더 재밌던 게 이 로라가 어린이다운 캐릭터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글라스나 이런 여자스러운 아이템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성이나 이런 게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로서 좀 그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 동전 좀 뭐 하시나요? 성질 어디 안 간다고 아빠 닮아갖고 야, 너무 울버린이 어린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야수성 그리고 인간적인 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아주 너무나도 강렬하게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아마 울버린이 어린 시절이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좀 아이 같은 장난스러움도 좀 있고 호기심도 좀 있지만 어떤 혼자서 뭔가 좀 이렇게 흥분할 때는 다 그냥 막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나무 다 베고 다닐 것 같은.
원작에서 보면 어린 시절보다는 좀 날씬하고 섹시하고 좀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원작에서는? 네, 원작에서는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썸 막 하고 예. 목을 못 자른다든지 던진다든가. 근데 예고편만 봐가지고는 X23의 생활을 모르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썰고 다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좀 괴리감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 이 캐릭터를 참 잘 그렸다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보면은 로라 X23은 클로가 2개밖에 없잖아요. 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이유가 있네. 2개 하나에서 3개인가요? 네. 아니면은 아, 이유가 개인적인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 명확한 이유는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여자 캐릭터인데 울버린처럼 클로가 3개가 나온다면 똑같은 액션을 취하겠죠. 여자 캐릭터인데 그 발에 하나가 더 나옴으로써 발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섹시한 포즈라든지 그 마치 스칼렛 요한슨의 그런 액션 씬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원작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그 코믹스로 등장한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죠. 원래 X23은 마블 코믹스에서 먼저 데뷔를 하지는 않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한 에피소드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뜻밖의 인기를 끌게 되자 마블 코믹스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럼 또 혹시나 또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반영된 코믹스들은 대충 어떤 게 있나요? 로라 얘기가 있는 코믹스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로라의 기원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X23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는 이노센스 로스트라는 작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드맨 로건, 그리고 데스 오브 울버린도 이 영화에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배경 처음 부분 보면은 배경이 엘파소지 않습니까?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는 그 마을. 그 엘파소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원작에도 엘파소를 배경으로 하는 약간 비슷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는 이제 그 인신매매를 하는 되게 비윤리적인 조직과 같이 싸우는 울버린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처럼 굉장히 잔인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코요테 크로싱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도 약간 좀 보면서 약간 연상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럼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새로 탄생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영화들을 조금 추측해 보자면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 측면으로는 어떻게 좀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로라가 혼자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그 나이 또래의 돌연변이들하고 같이 떠나는데 그걸 바라보는 로건의 시선이 조금 약간 뭉클했어요. 아, 저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로라가 앞으로 이제 재밌는 캐릭터, 재밌는 성격이 만들어질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혹은 이 영화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이 또래의 돌연변이들과 좀 더 힘을 합치고 어떤 그런 패밀리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그 코믹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잘 묻어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넓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은 넓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폭스 개인적인 고민은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고민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옵션이 많아진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특히 히어로 무비에서 옵션이 적어지는 것만큼 끔찍한 건 없어요. 옵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생각엔 폭스에서 데드풀과 로건 이 두 수가 굉장히 훌륭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세는 여성 히어로 무비예요. 근데 엑스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진 그레이일 테고 그 다음이 저는 X23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만간 X23 관련된 영화를 빠르게 내놓는데 아마 로라가 지금 어린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울버린은 퇴장했어요. 퇴장했는데 로라는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다. 다른 배우가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로라 본인 연기했던 배우 자체는 굉장히 다른 영화를 만드는 거에 그 열망이 있죠. 인터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한 매체랑 같이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다프네 킴 배우 자체도 굉장히 차기작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솔로 무비에 자기가 등장하고 싶다고 말을 한 상황이고 또 이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맨고드 감독도 다른 영화를 자기는 찍겠지만 X23과 관련이 있다면 언제든지 합류하고 싶다라고 이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이 사이먼 킴버그라든지 하는 엑스맨 관련 폭스 제작자들도 X23 로라 캐릭터를 이렇게만 쓰기엔 아깝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솔로 무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건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아직 못다한 말씀이나 뭐 로건에 관해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제가 울버린 로건의 팬으로서 이번 로건 정말 피날레로 좀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시면 극장에서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십시오. 네,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코믹스 팬이기도 하고 영화 팬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 배우가 오랫도록 이렇게 히어로 연기를 잘 해줬던 것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소중한 배우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런 작별에 걸맞는 명작이 잘 나와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보내주는 걸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그동안 멋있는 캐릭터를 맡아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의 그 신금을 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면 그리고 가족적인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히어로 무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지금 VOD로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전 기왕이면은 아버지랑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족끼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끼리 봤을 때는 아이는 조금 지켜두고 아이 갈 시간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휴잭맨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엑스맨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찬사를 이제 감독이랑 제작사랑 성의 씨 마무리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휴잭맨이라는 영웅과 같이 살았다는 것도 되게 기뻤고요. 그런 영웅들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 때로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이 돼서 그렇게 녹아들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휴잭맨 형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데에서 진짜 막 고마움을 느끼고요. 영광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DVD로 소장을 할 수 있다니까 저희 80시까지 이 영화 계속 그냥 영어 배울 때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영화 역사상 참 많은 관객들이 그 사랑했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관객들이 그 캐릭터와 멋있게 작별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멋있게 관객들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던 정말 멋있는 영화였었고 어떤 아버지의 관점에서 혹은 자식의 관점에서 혹은 또 다른 관점에서 혹은 번역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뭐 대사 하나하나 좀 되새기면서 본다면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 좀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역하면서 한 영화를 굉장히 질리게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영하고 나면은 영화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반복해서 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아마 로건은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컸을 때 또 혹은 제가 나이가 정말 많이 먹어서 환갑 뭐 70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마다 내 삶의 순간에서 볼 때마다의 느낌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긴 게 굉장히 기쁘고 그걸 제가 번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굉장히 긴 텀으로 보고 싶은 영화니만큼 평생 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끝까지 예. 대단하시네. 훌륭한 마무리 멘트. 울버린이란 영화 캐릭터의 팬으로서 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정말 제대로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알맞은 툴로 알맞은 형식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저도 좀 울면서 봤거든요. 사실 남들에게는 글썽글썽했다고 했는데 사실 울었어요. 너무 이렇게 울면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만큼 훌륭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게 본 영화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영구 소장해서 볼 생각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우리 거의 한 3시간 얘기했거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건이란 영화,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 영화였는데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블로그 분들도 모시고 다른 유튜버분들 모시고 또 번역가님을 모셔서 각자 보는 관점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80세 되실 때까지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번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른 영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로건 라운드 테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